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젤리 도넛 해볼 거고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젤리 도넛가 한국의 던킨 도넛 같은 데가 유명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인기를 얻은 것 같은데요. 튀겨서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이 책에 베니에 해보신 분들은 재밌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준비를 해보자면, 체온 정도의 따스한 우유, 거기에다 이스트는 녹여놨고요. 10분 정도 지난 상태라서 이스트가 반응을 했는데, 이렇게 우유에 하실 때는 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스트가 막 이렇게 확실한 그런 느낌은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라앉아 있긴 한데 이런 느낌이고요. 계란은 풀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설탕, 소금, 버터 중탕한 거 이렇게 섞어놨는데, 이 버터도 완전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중탕을 해서 데운 뒤에 식힌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3개를 섞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건 준비가 끝났고 계란을 여기에 넣고 섞으면 되는 거니까, 계란이 이 정도 1개 정도 있을 때는 그렇게 조금씩 섞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 정도대로 해볼게요. 반 정도 넣고 전체적으로 다 섞인 뒤에, 이게 완전 다른 혼합물이 다 섞였죠. 설탕, 소금, 그 다음에 중탕한 버터, 계란이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섞어 주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이건 옆에 두고, 항상 다른 요리 하실 때 잘 모르겠지만 특히 베이킹 하실 때는 정리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은 게, 다른 요리보다 볼도 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돈 해 가시면서 하시면 조금 덜 버겁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거 3개를 그냥 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해보시면 여기에다가 책에는 지금 275쪽입니다. 이거를 섞고 나서 이제는 볼이 2개밖에 안 남았죠. 뭔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섞고, 이제 여기는 밀가루가 볼에 담긴 거에 섞는데, 밀가루라는 게 한국에서는 빵은 강력분, 뭐 다른 거는 케이크 같은 거 중력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반면에, 미국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all-purpose flour이라는 걸 쓸 거예요. 한국의 중력분이죠.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도 어떻게 보시면 우유, 버터, 뭐 맛있는 거 다 들어갔죠. 설탕도 조금 들어가고 다 들어갔으니까 맛있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이게 이번 제 책에서 소개드리는 그 발효빵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케이크류 2개 레시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엔젤 푸드 케이크, 보스턴 크림 케이크, 크림 파이 이렇게 2개 남아가지고, 발효빵 하던 게 되게 그거 할 것 같은데, 그리울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방송으로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효빵 같은 경우에는 뭐 발효 1시간 반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방송 찍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 뭐 몇 시간을 잡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손으로 치대해 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작업대로 얹기 전에 이 가루하고 액체가 이렇게 너무 합쳐져 있지 않으면 버거우니까, 볼에서 한번 정돈을 한 상태에서 작업대를 꺼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반죽 같은 경우에는 액체류랑 가루류가 배합이 맞기 때문에 반죽 자체는 다루기 쉬우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도 대충 아랫부분에 너무 이런 가루류가 모여있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충 반죽을 꺼낸 만큼 좀 안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볼도 이것도 치워주시고 하셔서 드디어 작업대 위에 아무 볼도 없고 재료도 다 섞여서, 저는 이런 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정돈이 되고 이제 딱 돌입하면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치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반죽 같은 거 하실 때 여기 덧가루를 옆에 두시는 게 좋은 게, 쓸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할 때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항상 습기에서는 멀리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고, 지금 이렇게 접으면 이 부분을 또 접고 하는데 살짝 처음에는 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반죽을 하면서 좀 더 탄탄하게 탄력감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덧가루는 항상 최소만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덧가루는 본반죽이 합쳐지지 않은 가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날가루랑 뭐 큰 차이가 있겠나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반죽에 이런 반죽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용이지, 사실 맛에도 그렇게 많이 쓸수록 좋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해봤자 뭐 몇 초, 1분도 안 했는데도 이제 탄력성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거는 발효빵을 자주 하시다 보면 점점 느껴지실 거고요. 지금 질다 보니까 작업대에 자꾸 붙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합쳐주시면서 하시면 반죽 질감이 바뀔수록 그런 것도 다 본반죽이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전 제가 뭐 찍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전체적인 반죽 과정 자체를 처음에 재료를 섞기 시작해서부터, 그러니까 새 재료가 다 섞였을 때 있죠. 이스트가 섞이고 뭐 계란하고 혼합물이 섞이고 가루랑 이제 모든 반죽 자체가 한 덩이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저는 계산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한 15분, 2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한 손으로 하셔서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 해주셔도 되지만 손 바꿔가면서 해주셔도 되는 거고, 반죽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치고 이런 거보다는 미는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조금 더 이제 준비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열심히 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반죽이 상태가 이렇게 됐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기계로 하시는 것처럼 막 비춰보면 뭐 이렇게 창살에 비춰보면 뭐가 해가 비치고 이런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오히려 그런 느낌을 내시기 위해서 너무 막 30분, 40분 오래 하시다가는 정말 글루텐의 작용 이런 것 때문에 돌덩이처럼 딱딱한 빵이 나온다고 그때 제가 서울에서 수업할 때 수강생들 분께서 몇 번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일정하고 크게 뭐 한 군데 재료가 뭉쳐져 있거나 이렇게 안쪽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다른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정도면 된 거기 때문에, 반죽을 어떤 느낌으로 한 15분 정도 해보시면 그 이상 변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환경은 반죽을 이렇게 하시는 환경이나 이런 발효를 하시는 환경이 너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런 건 좋지 않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에어컨을 안 켜고 있으면 이상적인 빵을 만들고 발효를 하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둥글려 줄 건데, 둥글리는 거는 항상 손날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발효빵 마지막이기 때문에 발효빵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게 있다 싶으면 최대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손날로 정돈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일정한 상태에서 보울 안에서 발효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죽이 표면 자체가 일정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예쁘고 원의 모습, 8개 도넛이 나오긴 하지만 반죽 자체는 좀 아담하고 귀여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랩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랩에 담고 이렇게 한번 눌러준 뒤에 느슨하게 이런 랩을 씌워주시는 이유가, 그래야 공기도 통하고, 그러니까 굳이 꼭 맞게 하셔서 구멍 뚫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집에서 가장 따스한 곳에 두신 뒤에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발효된 걸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났고요. 발효가 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지만 여기 덧가루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대로 보면 구멍이 그대로 있고 작아지거나 하지 않으면 발효가 다 된 거고요. 2차 발효 때는 또 다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덧가루 이렇게 담아두고 한번
반죽을 이제 8등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발효가 다 잘 된 거잖아요. 보이시고 이거를 다 긁어서 긁으실 때도 혹시 스크래퍼가 이렇게 틀에서 꺼내는 용도가 판매를 할 거니까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8등분을 하면 똑같이 등분을 해야겠죠. 그냥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뭐 임의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부정확하고 이거 하실 때도 그냥 등분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둥글리신 뒤에 정도 하시는 게 더 이제 나으니 분할하고 그러시기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손으로 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양손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여기가 보면 0점으로 해주시고요. 숫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체가 560이면 560 맞죠? 거꾸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나누기 8을 하면 저 수학에 너무 약해서 70g인가요? 70 곱하기 8, 8, 7, 50, 70이죠. 70이면 계산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70g씩 분리를 할 텐데 항상 분할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일일이 이렇게 분할을 70g, 70g씩 하시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8등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하시는 게 더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 분할이야 쉽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전체를 70g씩 하시고 7번만 하면 되고 어차피 이 정도 되면 다 70g 금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분할하는데 시간이 안 들릴 거고요. 안 드실 거고 마지막 건 분할 안 해도 되니까 좀 보너스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 똑같이 이렇게 분할을 그램을 잰 뒤에 지금은 80g이니까 이 중에서 10g을 빼고 이제 62g, 70g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양은 제멋대로지만 8개를 일정하게 다듬을 거고요. 2개씩 하거나 1개씩 하거나 할 거니까 이렇게 나머지 하지 않는 거는 최대한 반죽이 마르지 않게 매번 이렇게 비닐이나 랩으로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둥글리시는 거는 작은 반죽 경우에는 손으로 하나로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요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요렇게 여기 작업대의 힘에 기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 위에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큰 반죽 하시는 것처럼 손날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8개를 만들어 둔 뒤에 팬 위에 넣고 이제 모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준비가 됐고요. 이제 팬 위에 얹고 모양을 납작하게 누를 건데 지금 상태에서 반죽 상태가 다 일정하게 돼 있으면 훨씬 더 그 편차가 적겠죠.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하셔도 되는데 혹시 뭐 원하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유산지를 깔고 하시면 이따가 튀김솥에 넣기가 쉬우시겠지만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여기는 되게 잘 떨어지는 재질이라서 별로 그런 걸 하지 않았고요. 유산지를 따로 안 까실 분들은 그렇게 하나씩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혹시 뭐 이 팬이 작아서 들어붙거나 이런 게 걱정되시면 이런 걸 바로 옆으로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교차되게 놓는 방법도 있으시겠죠. 그런 거는 각 집의 사정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 저희가 발효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모양을 눌러도 반죽 탄성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좋고 보통 이런 경우에 면보로 덮으시거나 아니면 랩 같은 거 덮으시라고 하는데 랩의 문제점은 랩에 덮으시면 이게 반죽의 습도 때문에 이따가 최종으로 이렇게 반죽을 뗄 때 여기 들어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멘붕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최종 발효 때는 모양에 영향 끼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 팬째로 불을 끈 오븐이 아니라 불을 끈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 저희 목적 자체는 최대한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또 이런 팬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시다면 그 팬으로 이렇게 덮어두시면 여기 높이가 있죠. 옆에 높이가 있고 뚜껑의 높이도 있으면 이게 영향을 덜 받잖아요. 막 위로 크게 부푸는 빵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자면 불을 끈 전자레인지에 넣어두시는 방법, 아니면 이런 높이가 있는 뚜껑으로 덮어두시는 방법, 그리고 정 안 된다면
큰 상자 이런 거에도 괜찮겠지만 네, 그런 방법을 추천드려서 최대한 최종적인 모양에 영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차 발효가 끝났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이런 덧가루를 묻히셔가지고 아랫부분에 이러면 최종 부분에 좀 표시가 덜 나죠. 이렇게 눌러서 그대로 눌러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가 되면 된 거고요. 혹시 눌렀을 때 서서히 반죽이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 이러면 한 15분 정도만 더 해주시면 분명히 이런 상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발효가 덜 됐다 싶으실 때는 15분 정도 하시고 그래도 덜 됐으면 15분 추가로 발효를 해보시면 크게 실수하실 일이 없으실 거니까 다른 빵 하실 때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오븐을 안 쓰는 튀김빵이니까 지금 이미 기름은 솥에 아까부터 데워놨거든요. 그래서 중불로 데워놨으니까 이제 바로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진 솥에 하나씩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고요. 반죽이 따로 들어가면 붓거나 하지 않으니까 별로 4개씩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이 너무 진하게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상태에서 몇 초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연갈색이 나면 그때 뒤집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정도 색깔이 났을 때 건지셔가지고 기름을 빼시고 키친타올을 깐 접시에다가 얹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튀겨주세요. 네, 완전히 다 식었고요. 잼 주입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잼이란 게 매번 제가 이번 책에서 잼 나오는 레시피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잼은 안에 덩이가 많을 수가 있고 그런 거는 짤주머니 할 때 특히 이렇게 앞이 좁거나 아니면 이 깍지 같은 거 쓰실 때는 당연히 걸려서 또 이제 멘붕을 초래를 하겠죠. 그래서 항상 잼병에서 꺼내시기 전에 이렇게 칼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저어주셔도 좋아요. 칼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뭉뚱한 칼 있잖아요. 그거보다 확실히 나는 좀 더 그런 펄프를 제거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 제가 엊그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 스타브레드 할 때 보여드렸죠. 볼에다가 아예 빼셔가지고 이렇게 거품기로 완전히 덩이를 좀 제거하시면 훨씬 더 나으니까 이렇게 짤주머니 하고 나셔서도 이렇게 손으로 좀 빼주셔도 되고요. 네, 펄프가 조금 이 짤주머니랑 친하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던킨 도너츠 같은 데서도 이런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색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젓가락이 미국에 없는 그런 분들은 다른 걸 쓰시겠지만 한국 사람은 젓가락이 있으므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는데 단순히 구멍을 뚫는다 느낌보다는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잼이 들어갈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튀긴 것만 드셔보시면 진짜 아무 맛이 없다, 무맛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잼도 넣고 이렇게 슈가 파우더도 넣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 이렇게 잼을 조금이라도 저는 항상 주입을 할 때 많이는 한 테이블스푼, 적게는 한 티스푼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없으면 확실히 좀 맛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깍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깍지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깍지가 없어도 이걸로도 충분히 빳빳하게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끼워 놓으시고 어느 정도 끼워 넣어진 상태라 이게 주입이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게 조금 잼이 삐져나온 이런 부분이 매력적인 뿐더러 이렇게 해야 안에 무슨 잼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완전히 식은 거를 가정을 한 뒤에 슈가 파우더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은 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베니에는 왜 식기 전에 바로 이거 하라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하라 그러나 다 식고 나서 하라 그러나 말씀을 하실 텐데 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베니에라는 제품 자체는 워낙에 튀기자마자 먹는 그 자리에서 먹고 그냥 다시 데우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도넛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넛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일단 조금 장기 보관을 하려면 그렇게 튀기고 식지 않은 상태에서 슈가 파우더를 바로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흡수가 되고 좀 흉해지고 당도만 높아지고 이럴 거예요. 당도만 높아지면 다 흡수가 되면 또 이렇게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 판매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잼이 흐른 모습도 판매를 하지만 한국에 워낙에 디저트 이런 거 판매할 때 미적인 걸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셔가지고 아예 세로로 이렇게 아니면 살짝 이렇게 세워서 보관해 놓으시면 이 흘러내리고 이런 게 없어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보관하셔도 되는데 그럼 슈가 파우더가 또 떨어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경사가 있게 이런 식으로 살짝 뭐 용기에 얹으시든지 이런 식으로 켜켜이 쌓아서 도넛 보관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젤리 도넛 만들어 봤고요. 어느새 숨가쁘게 달려온 촬영 일정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가장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베이킹은 어렵지 않다. 특히 미국 베이킹은 어렵지 않고 미국인들이야 뭐 시판 제품도 있고 해서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으로서도 한국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전혀 별로 이제 억울한 점 없이 답답한 점 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책의 목적이었고요.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남은 것도 재밌게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This is the recipe for my jelly donuts. I really hope you try making it at home because it's super easy, super just delicious. So just, enjoy and then happy baking everyone. See you in the next video. Thanks for watching. Bye bye.